5월 29일 기계기초공작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원래는 27일 날 등교를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또 일주일이 또 연기가 되었죠. 이제 6월 3일 날 등교를 하게 되면은 이번 시간이 마지막 이제 온라인 수업이 되겠네요. 그것은 이제 또 지켜봐야 알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오늘은 2단원 조립 작업 중에서 마지막 나사내기 작업을 같이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2단원 전체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사내기 작업은 주로 이제 앞나사는 이제 탭을 이용하고 이제 수나사는 다이스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번 학습에서는 탭의 구조와 또는 이제 종류를 같이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이스의 구조와 종류, 그 다음에 탭과 다이스를 사용해서 규격에 맞는 나사를 가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내기 작업은 기계 조립 등 기초 가공에서 부품들을 조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인데 이제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이제 나사내기 작업은 공작 기계를 이용하는 방법과 또는 이제 손으로 직접 가공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번 단원에서는 손으로 직접 나사를 가공하는 방법으로 이제 앞나사를 낼 때는 이제 탭 작업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수나사를 낼 때는 이제 다이스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탭 작업은 드릴 구멍이나 또는 이제 파이프에다가 앞나사를 내는 작업이고, 수동 탭 작업이 있고 이제 기계 탭 작업이 이제 있죠. 그래서 드릴 구멍이나 이제 파이프에다가 이제 앞나사를 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대개는 이제 드릴로 뚫어 놓은 구멍에다가 이제 나사를 내는 작업을 이제 주로 많이 하죠. 이 탭 작업은. 이 탭이 이제 밑에 그림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탭이 생겼는데, 이것도 역시 드릴이나 이제 다른 구멍 가공하는 공구들처럼 여기도 역시 나사부와 이제 자루부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 재질은 드릴과 마찬가지예요. 탄소 공구강 또는 이제 고속도강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아무래도 이제 이 고속도강이 좀 더 강한 재질이다 보니까 이 고속도강으로 만들어진 이제 탭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 탭의 구조를 잠깐 보면은 요 자루부의 요 끝부분은 사각으로 되어 있어요. 사각. 요 이제 위쪽 부분이 이제 둥글게 되어 있고, 탭도 역시 여기 완전 나사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이제 불완전 나사부가 있어요. 완전 나사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완전 나사부의 지름 부분은 이제 바깥 지름, 그 다음에 완전 나사부가 아니고 요 바깥 지름, 골 지름 이렇게 되는데, 나사는 이제 이렇게 다른 색깔로 할게요. 나사는 이제 이렇게 돼 있죠. 뾰족 산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요 나사의 꼭대기 끝부분, 요 부분을 산이라고 해요. 산. 여러분들 산에 가면은 산 꼭대기도 있고, 바닥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 요 부분. 골이죠, 골. 여기 골이라 그래요, 골.
산골짜기죠. 그래서 산골, 산골,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나사산이.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요 바깥지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요 산과 이쪽 나사, 산과 산까지의 길이를 이제 바깥지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골지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역시 요 골 부분, 이쪽 골, 이쪽 골, 요 거리를 이제 골지름이라고 하는 거죠. 골지름. 그 다음에 요 이제 산과 산 사이의 거리, 요거를 이제 피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피치라고 얘기하는 거고, 당연히 이제 요 각도가 이제 그 나사 산의 이제 각도가 되는 거죠. 이 각도가 뭐 일반적인 이제 나사의 이제 구조예요. 이것은. 자, 어쨌든 간에 탭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탭에는 뭐 수동 탭이 있고 기계 탭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파이프 탭, 이렇게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또 수동 탭에도 등경 탭이 있어요. 등경 탭은 등경, 직경이 일정하다 그 말이에요. 직경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증경 탭이 있어요. 증경은 직경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번호별로 이제 증가해서 세 개가 이제 한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증경 탭은 이제 가공률은 1번 탭으로 50%, 즉 반 정도는 이제 1번 탭으로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2번 탭으로는 이제 30%, 그 다음에 이제 3번 탭으로는 20% 정도 이제 20% 이제 가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3번 탭으로 그 앞나사 가공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증경 탭이에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1번 탭, 2번 탭, 3번 탭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한 세트예요. 한 세트. 그래서 1번 탭으로는 50% 가공하고, 2번 탭은 30%, 3번 탭은 20%로 작업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기계 탭은 이제 드릴링 머신이라든지 뭐 선반, 이런 공작 기계에다가 이제 장착을 해가지고 이제 나사를 낼 때 쓰는 이제 탭이 되는 거고, 파이프 탭은 이제 뭐 오일 캡이라든지, 오일 캡은 그 오일 그 기름 뚜껑을 얘기하는 뚜껑, 오일 캡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스 파이프, 일반 파이프 등의 이제 그 내밀용 이음에서, 내밀용 이음은 기밀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기밀, 가스라든지 이제 그 유체가 새어나오지 않게 하는 작업을 이제 기밀 작업이라고 하고, 이러한 그 내밀용 이음에서 그 앞나사를 가공할 때 이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탭을 작업할 때 그 어떤 드릴을 쓸 것이냐, 드릴의 지름은 뭐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드릴 지름을 구하는 공식은 이제 뭐 공식이라기보다도 일반적으로 스몰 d가 드릴의 지름이라고 하면은, 라지 d는 이제 나사 호칭 지름, 그 다음에 이제 p는 피치예요. 그래서 요 나사 호칭 지름에서 요 피치를 뺀 값을 이제 드릴의 지름으로 쓴다는 거죠.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기억하세요. 자, 다음은 이제 다이스를 한번 보겠는데요. 다이스 작업은, 다이스는 요 밑에 그림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요 내부에 이제 절삭날이 있어가지고 이제 순나사를 이제 가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이스 렌치가 있는데, 그 렌치에다가 다이스를 띄워서 그 렌치를 양손으로 잡고서 이제 가공을 하게 되는 거죠. 가공을 하고 다듬질한 둥근 막대나 또는 파이프에다가 이제 순화사를 내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 절삭날도 있고, 여기 이제 원들이 이렇게 큰 원들이 구멍이 이제 4개가 있는데, 요것들을 이제 가공을 하다 보면은 그 쇳밥,
이거 칩이라 그래요. 칩. 이제 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칩을 배출하는 구멍이에요. 이 구멍들은 칩이 배출이 원활해야 나사 가공도 잘 되고 깨끗한 정밀한 나사를 가공할 수 있기 때문에 칩을 배출시키기 위한 구멍입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이제 날을 보게 되면은 뭐 2개 내지 2 내지 2.5산. 산은 알죠? 아까 나사 얘기할 때 요거 산이라 그랬죠. 그래서 요 산이 2개 또는 뭐 2개 반 정도. 요 정도는 이제 기울기 불완전 나사부라 그러죠. 불완전 나사부.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완전 나사부라고 하고. 그래서 앞 뒤로 이렇게 불완전 나사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다이스 종류를 보면은 다이스는 이제 뭐 유형에 따라서는 이제 뭐 둥근 다이스 또는 이제 뭐 사각 다이스도 있는데 또 이제 둥근 다이스 여기 지금 여기는 이제 둥근 다이스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둥근 다이스는 기능에 따라서 뭐 이렇게 고정이 돼 있어요. 고정이 이 사이즈가 이제 고정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여기 보면 M40에 뭐 2.0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사의 그 호칭 치수가 이제 40mm고 피치는 2라는 얘기예요. 피치는 2라는 얘기. 이게 이제 고정이에요. 이렇게 고정이 돼 있어요. 고정이 돼 있고 또 오른쪽 같은 경우는 미세한 조정이 이제 가능한 거예요. 조정이 가능하게 이제 된 이제 조정식 다이스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요렇게 이제 그 간단하게 다이스의 이제 구조 또 이제 종류를 같이 한번 알아봤어요. 자, 이것은 이제 나사내기 작업 그 실습 도면인데요. 뭐 여러분들 뭐 직접 같이 실습은 할 수 없지만은 그 실습하는 그 순서를 간단하게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뭐 도면을 보면은 지금 그 앞에서 뭐 우리 톱 작업 그 다음에 이제 뭐 줄 작업 등으로 이러한 모양을 만들어 놓고 또 드릴 작업으로 이제 구멍까지 뚫는 과정을 봤었죠. 이제 그 뚫어 놓은 구멍에다가 이제 탭을 이용해서 지금 나사를 내보자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도면을 보면은 이 부분을 보세요. 지금 이 지시선을 이용해서 여러분 기초제도 시간에 배웠죠. 이 지시선을 이용해서 지금 2-파이 8.5 드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름이 8.5mm인 드릴로 구멍을 2개 뚫는다 그 말이에요. 2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2개 뚫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8.5mm로 구멍을 뚫고 그 다음에는 M10 탭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나사의 호칭 지름이 10mm인 그 나사 가공을 탭으로 하란 얘기예요. 2군데 다.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그런 의미예요. 자, 여기도 역시 드릴로 구멍을 뚫고 탭 작업하라는 도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어떤 의미인지 도면도 이제 이렇게 잘 볼 줄 알아야 되겠어요. 자, 이런 과정을 간단하게 속성으로 한번 쭉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 준비를 한다. 작업 도면을 보고 작업 방법을 이제 구상을 해야 되겠죠. 어떤 공구를 쓸 것인지, 측정기는 뭘 쓸 것인지. 뭐 일반적으로 탭 작업 순서는 지금 이 그림과 같아요. 드릴 가공하고 그 다음에 카운터 싱크는 그 납작머리 나사가 그 머리가 이렇게 파묻힐 수 있도록 가공하는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탭 작업은 증경 탭을 사용해서 1번 탭, 2번 탭, 3번 탭의 순으로 이제 이렇게 가공한다는 그 탭 작업 순서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자, 제일 먼저 이제 드릴 작업을 한다. 당연히 이제 드릴 작업할 곳에 금극기를 하고 이제 적당한 드릴을 찾아서 구멍을 뚫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카운터 싱크 작업으로 기초 구멍 모서리에 이제 모서리 따기를 못 따기를 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이 드릴 작업과 카운터 싱크 작업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탭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제 작업에 필요한 이제 탭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죠. 탭을 사이즈별로 도면을 보고서. 그 다음에 당연히 바이스의 공작물을 수평으로 잘 고정을 해 놓고 1번 탭 핸들을 1번 탭을 탭 핸들에 고정한 다음에 1번 탭으로 먼저 작업을 하겠죠. 얼마나 한다 그랬어요? 가공을 1번 탭으로는 50%의 가공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뭐 탭을 뭐 구멍 위에다가 수직으로 위치하고 탭 작업을 하게 되는데, 탭이 수직으로 되면 이제 핸들이 길게 잡고,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뭐 4분의 3회전, 또 반시계 방향으로 3분의 1회전 하면서 이제 가공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마찰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절삭유를 충분히 공급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1번 탭이 가공이 끝나면 당연히 2번 탭으로 30% 정도, 나머지 20%는 3번 탭으로 가공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거죠. 같은 방법으로 이제 다른 사이즈도 이렇게 작업을 하란 얘기예요. 자, 탭 작업이 끝나면 이제 이제 다이스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뭐 다이스로 이제 그 나사를 낼 공작물을 이렇게 수직으로 잘 세워놓고 물려놓고, 수직으로 물려놓고,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조정식 다이스네요. 아까 보셨죠? 고정식이 있었고 조정식이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요 드라이버로 요 조정 나사를 이제 돌려서 요 간격을 이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그런 조정식 다이스예요. 조정식 다이스를 사용을 해서 이제 작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다이스가 이제 공작물하고 이제 수직이 되도록 이제 이렇게 고정을 한 다음에 양손으로 잡고서 균일한 압력을 주면서 이제 돌려서 이제 가공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돌리다가 잘 안 돌아간다든지 저항력이 이제 커지면은 반대로 살짝 돌려서 칩을 좀 꺼내주고 배출해주고 다시 또 이제 가공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절삭유를 충분히 공급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작업이 다 끝나면은 뭐 정리정돈 한다, 뭐 이런 순서로 이제 도면에 의한 그 작업을 이제 하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2단원 그 조립 작업은 이제 모두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했고, 자, 이제는 그 간단히 그 이번 단원 그 학습 정리를 위해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는 그림은 지금 금긋기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맞는 것을 서로 연결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교재 이거 다 있는 내용이에요.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자, 서피스 게이지는 어떤 거예요? 서피스 게이지. 서피스 게이지는 설명을 한번 볼까요? 정반 위에서 지금 다 뭐 정반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죠. 정반 위에서 금극기알 치수로 이제 끝을 맞추고 평행하게 움직인다. 이게 이제 서피스 게이지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고요. 서피스 게이지. 그 다음에 형판으로 금극기. 이거는 뭐 설명을 보지 않아도 뭐 대충 어떤 것인지 알죠. 형판으로 요거죠. 형판으로 금극기는 대개 이제 그 불규칙한 곡면을 그을 때, 금극기 할 때 이제 사용하는 거죠. 불규칙한 곡면을 금극기 할 때 형판 이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높이 게이지는 높이 게이지 같은 경우는 지금 눈금이 있다 그랬어요. 어미자와 아들자, 버니어 캘리퍼스처럼 눈금이 있기 때문에 다른 측정기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그 높이 조절이 가능하고, 또 정밀한 그 치수를 조절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높이 게이지. 또는 이제 하이트 게이지라고 하죠. 강철자로 금극기는 이제 뭐 금극기 할 곳에 2개 이상의 표시점을 찍어 놓고 그거 이어서
그어주는 게 이제 강철자로 금긋게 하는 방법이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같은 치수로 이렇게 표시를 해줬죠.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그 끝점을 연결해서 금긋기를 해주는 거죠. 자, 두 번째,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줄 작업과 이제 관련된 그림인데 맞는 설명을 한번 연결해 보자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줄의 종류를 보면은 지금 줄의 날이 지금 하나로 돼 있죠. 한쪽으로만 돼 있죠. 한쪽 방향으로만. 요거 헛줄날이에요. 헛줄날. 헛줄날인데 이 헛줄날은 주로 이제 그 연한 금속, 연질 금속이나 여기 그 얇은 판금의 이제 가장자리 가공에 쓰인다 그랬죠. 헛줄날 이렇게 연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줄을 보면은 요것은 이제 이렇게 생긴 거 라스프 줄날이라 그랬죠. 라스프 줄날. 라스프 줄날 요거 뭐 무 갈 때 쓰는 강판처럼 되어 있다 그랬죠. 이런 것들은 이제 나무라든지 이제 가죽 이런 것들을 이제 가공할 때 쓰이는 게 이제 라스프 줄날이라 그랬죠. 그다음에 두 번째, 네 번째 그림은 그 줄질하는 방법을 지금 보여준 건데요. 이 두 번째 그림은 지금 그 줄을 이렇게 길게 양쪽으로 잡고 지금 그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가공을 하는데 이거 이제 병진법이라 그랬어요. 병진법. 사실은 이제 줄을 이렇게 길게 잡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인데 이제 요거는 이제 직진법이라 그러고 요 방법은 병진법이라 그러죠. 병진법. 요거는 이제 그 아주 가공면이 좁은 면을 가공할 때 이 방법을 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마지막 거는 이제 뭐 사진법이라고 해요. 사진법. 그 앞으로 약간 전진하면서 이제 좌우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죠. 사진법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그 아주 거친 면 가공할 때 쓴다 그랬어요. 자, 왼쪽에 있는 그림들은 이제는 그 드릴 작업과 이제 관련된 그림들이네요. 쭉 종류가 있고, 이제 설명을 맞는 걸 이제 연결해 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 거 이제 보링. 보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구멍을 넓히는 작업인데, 구멍 넓히기에 한 번 뚫어놓은 구멍을 넓히는 작업을 할 때 이제 이 보링이라고 해요. 구멍 넓히기 작업에 쓰인다. 리밍은 뭐예요? 리밍은 리머라고 하는 공구를 이용해서 주로 이제 그 다듬기 작업에 이제 많이 쓰이는 게 리밍이죠. 리밍. 그 다음에 카운터 보링은 뭐예요? 카운터 보링은 볼트머리. 요 공구의 모양을 보시면 대충 짐작이 갈 거예요. 여기. 그래서 볼트 머리가 파묻힐 수 있도록 그 가공을 해주는 게 이제 카운터 보링이라 그랬죠. 그래서 볼트 머리 자리내기 작업 이게 되겠고요. 카운터 싱킹 이것도 역시 모양을 보시면은 그 납작머리 나사 그 머리 부분이 그 파묻힐 수 있도록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접시머리 나사 또는 납작머리 나사. 카운터 싱킹. 자, 태핑은 좀 전에 얘기했죠. 나사내는 거였죠. 그래서 앞나사 이렇게 작업. 조금 올려볼까요? 자, 스폿 페이싱은 너트의 그 너트의 접촉 부분을 이제 다듬기 할 때 쓰이는 게 요 스폿 페이싱이에요. 스폿 페이싱. 그 다음에 이제 요 드릴링은 말 그대로 이제 구멍을 뚫을 때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죠. 드릴링은 구멍을 뚫을 때 쓰는 작업이다. 요렇게 이제 요런 것들은 이제 뭐 여러분을 잘 알아놓으시면은 뭐 이제 시험에 자실 출제가 되는 이제 기본적인 사항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하시고 교재에도 같이 한번 연결을 해 보세요. 자, 다음은 이제 뭐 단원 종합 문제가 나오는데, 이 단원 종합 문제는 그 01365 그 사이트에 보면은 문제은행이 있는데, 여러분 그 문제은행에 보면은 선생님이 요거 전부 그 입력을 해 놨어요. 탑재를 해 놨기 때문에 문제은행에 가서 여러분이 같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